정말 해드릴 말씀이 되게 많아요. 뭐 그 말이 되게 많아요. 그 수술을 할 때 이제 이런 거를 줘요. 이게 뭐냐면 뭐 입원 생활 및 치료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술을 엄청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술 전에는 어떻게 진행한다, 수술하고 나서는 어떻게 한다, 언제 소변줄을 뺀다, 뭐 언제 소독을 한다, 뭐 등등 그런 거를 지금 6일치, 거의 6일치로 이렇게 일정표를 잡아서 주시더라고요.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이미지는 제가 띄워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있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일단 설명하면 21일 입원을 했고요. 21일 입원을 하고 그 다음에 22일 점심까지는 아무거나 먹어도 됐어요. 아무거나 먹어도 됐고 그 다음에 점심 식사 이후에는 이제 물만 먹을 수 있었어요. 음식물 섭취가 안 됐어요. 뭐 어찌보면 당연히 이해됩니다. 23일 수술이었으니까요. 근데 수술 시간을 알려주진 않았었어요. 몇 시에 수술 들어간다 이런 거. 그래서 계속 간호사한테 물어봤었는데 뭐 1시에 들어갑니다. 뭐 3시에 들어갑니다. 뭐 대략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 시간이 정해졌었는데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항생제 피부 검사라고 해서 아마 한 번쯤 받아보신 적 있으실 텐데 주사 바늘을 일부러 여기에다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볼펜으로 그어요. 여기에 내가 항생제 뭐 테스트를 했다. 간호사는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약간 살짝 약간 올라와요. 뭐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거기에서 그 테스트에서 문제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액을 줍니다. 이제 왜냐면 수액을 왜 주냐? 이제 밥을 못 먹은 상태가 된 거잖아요. 저녁부터. 점심만 먹고 이후부터 물만 먹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계속 금식이기 때문에 탈이 날까 이제 염려됐겠죠. 그래서 수액을 맞았고 그 다음에 장 준비라고 해서 장은 준비가 뭐냐? 결국 이제 배변을 이제 비우는 거죠. 저는 왜냐면 소화기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소장과 위를 잇는 거를 한다고 했었어요. 아무튼 그걸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소화기 쪽 수술이기 때문에 배변을 비우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대장 내시경 받듯이 마시는 물은 아니었고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그냥 요만한 통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다 마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뭐 대장 내시경과 비슷하게 대장 내시경 준비 과정과 비슷하게 화장실을 뭐 많이 갔었죠. 많이 비우긴 했었죠. 근데 엄청 간단했어요. 맛도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았어요. 먹을만 했습니다. 뭐 간호사 말로는 또 어떤 분들은 먹기 되게 힘들어요 하는데 저는 뭐 괜찮았어요. 근데 전 대장 내시경은 정말 저랑 안 맞았거든요. 그 밋밋한 물. 그런데 이 물은 그냥 약간 뭐 괜찮았습니다. 맛은 약간 과일 향이 났던 것 같아요. 그걸 먹고 이제 장을 비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치의. 다시 한번 정리드리지만 주치의는 수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전문의, 그러니까 나를 정말 수술하는 사람, 그 사람의 보조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치의는. 주치의가 와서 이제 수술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뭐 이런 수술이 들어갑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위험한 내용은 저는 없었어요. 뭐 수술 중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하나도 없었어요. 뭐 그냥 간단한 수술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개복 수술입니다. 뭐 들어가고 필요하면 수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등등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날이 되었죠. 12월 23일. 이제 12월 24일 이제 23일. 그러니까 22일에서 23일 넘어가는 밤 12시. 그때부터 이제 물도 먹을 수 없습니다. 물도 먹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금식이고요. 이제 이때 제가 받은 제품이 있어요. 제품이 뭐냐면 그 수술 전 준비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수술 이후에 알려드릴게요. 뭐 익숙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뭐 펫 운동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진 않아요. 버렸어요. 그냥 뭔가 싫어서. 그 받은 게 뭐냐면 스타킹이었어요. 압박 스타킹. 뭐 여성분들은 다 아시죠? 스타킹이었어요. 스타킹인데 일반 스타킹이랑 다르게 그 무릎까지 오는 스타킹이고요. 그리고 앞에 발가락은 뚫려 있고, 그래가 결국 반 스타킹 같은 건데 그거를 이제 다리에 이제 수술 전에 쓰기 위해서 줍니다. 그 주는 이유는 수술 중에 붓기를 많이 완화시키기 위해서
라고 해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이제 누워서 하는 거다 보니까 다리가 많이 붓겠죠. 그거를 방지하는 압박 스타킹을 받았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기다렸어요, 수술을. 그런데 저의 그 전문의, 저를 수술하는 그 분께서는 좀 많이 바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저의 수술 시간은 분명 오후 1시 뭐 이렇게 했었는데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수혈이 아니지, 그냥 이제 수액을 맞으면서 뭐 이렇게 대기하고 가족들이랑 있었는데요. 얼마나 늦어졌냐면 결국 저녁 7시쯤 수술 들어갑니다. 저녁 7시쯤 갑자기 이제 저를 수술실 간다고 이제 휠체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침대로 이동하지 않을까 했었는데요. 휠체어가 왔고요. 이제 제가 그때 실수 아닌 실수를 한 게 팬티를 입고 있었어요. 위에 브라는 벗었는데. 다 벗으셔야 됩니다. 수술 들어가기 전에는 환자복 위에는 이제 모든 착용을 다 빼셔야 돼요. 뭐 액세서리 등등 전부 다 뭐 당연한 말이지만 제가 그때 잠깐 밑에 있는 좀 까먹었어요. 아무튼 그걸 했고 압박 스타킹을 신고 그 다음에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저는 본관 3층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때 상황을 영상으로 짧게 찍은 게 있어요. 제가 중간에 지금 보여드릴게요. 짧죠. 그런 모습으로 들어갔어요. 갔을 때 그 찍으신 분은 좀 뭐 많이 그랬다고 하고 근데 저는 계속 그랬어요. 아, 이제 긴장을 풀면 안 된다. 뭐 어차피 해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울진 않았고요. 근데 안에 상황이 아직도 생생한 게 이제 휠체어를 끌고 갑니다. 그 뭐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자동문이 열리고요. 그럼 저 열리고 딱 들어갔더니 왼쪽에는 누워서 오신 분이 있고 또 오른쪽에도 또 수술하려고 휠체어 타고 오신 분도 계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딱 있는데 그때 뭐가 바뀌었는지 마취 서명을 못 받았다고 해서 마취 서명을 다시 했고요. 머리는 묶진 않고 그냥 알죠? 빵모자 같은 거. 그냥 그거 씌워주더라고요. 대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걸 빵모자 씌우면서 머리카락 다 튀어나왔었어요. 근데도 별로 신경 안 쓰셨고요. 아무튼 그렇게 기다렸어요. 앞에 또 문이 있었거든요. 앞에 또 문이 있었는데 멍하니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배를 만지면서 이제 예전의 몸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한 10분 기다리다가 이제 수술 이제 시작합니다. 갑니다 하면서 또 휠체어 끌고 그 문이 열리면서 이제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약간 복도 같았고요. 뭐 수술방 같은 거였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꺾어서 어떤 수술방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뭐 한 5-6명이 분주하게 막 움직이고 있었고요. 저는 스위처를 타고 갔잖아요. 스타킹 신고 이제 바닥에 뭘 깔아주시더라고요. 깔아서 그러니까 결론은 맨바닥을 그냥 짚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계단 같은 게 있었어요. 계단을 타고 수술대에 제가 스스로 눕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닥을 짚고 수술대를 올라가서 그냥 뭐라 해야 될지 그때 제 정신은요. 그냥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어차피 열심히 하고 잘 해주시겠지만 좀 잘 좀 부탁한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쁘게 째주세요. 뭐 아무튼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러고 눕고 나서 바로 어떤 남자분이 이제 마취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취 들어가자마자 눈 뜨니 이제 관찰실이었고요. 알고 보니 8시간이 지났었고
제가 또 관찰실에 간 이유는 병실이 없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6인실이었는데 그 6인실이 그 13층 6인실 갔었거든요. 13층은 그 병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원실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환자들을 아무 데나 넣지 않습니다. 13층은 다른 과 병동이었던 거예요. 제 그 간 쪽 그 병동은 10층이었어요. 그래서 13층에는 잠시 있던 거였어요. 병실이 없어서. 그래서 13층에는 그 이틀 정도 있었던 거고, 수술 들어가고 나왔을 때는 10층에 방을 잡았었어요. 근데 또 방이 없어서 2인실이 되었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럼 수술이 끝나면 바로 병실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병실로 가야 되지만 2인실이다 보니까 그 새벽에 수술이 끝나서 거기 있는 환자한테 피해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관찰실로 넣었고요. 그럼 어떤 피해를 내가 주느냐? 그거 뭐냐면 제가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수술 끝나고 나서 깬 이후부터 5시간 동안 잠을 자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8시간 동안 전신마취를 했기 때문에 몸에 가스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빼야 되기 때문에 잠을 절대 자면 안 돼요. 근데 미친 듯이 와요. 제가 그러니까 눈만 감았다 하면 깊게 잠들어 버려서 꿈을 진짜 한 몇십 개를 꾼 것 같아요. 눈 감았다 하면 다른 꿈, 눈 감았다 하면 다른 꿈 이렇게 꿨어요. 그때 이제 내 남자친구가 이제 옆에서 계속 깨웠죠. 계속 몇 시간 내내 깨우면서 숨을 쉬어야 돼요. 이렇게 계속 가스를 내야 돼요. 근데 저도 그때 살짝 느껴졌어요. 내 몸에 지금 숨이 일반 숨 같지 않다는 거를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좀 그냥 진짜 가스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빼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닌겔이 뭐가 꼽혀 있는데, 아니 닌겔이 아니고 숨을 만약에 안 쉬거나 숨을 제대로 안 쉬잖아요. 그러면은 경고 알람이 떠요. 그 기회를 달아놨어요, 저한테. 이게 손가락에 핑거 해놓는 걸로 감지가 되나 봐요.